고등수학 하의 경우의 수와 수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습 문제 184번부터 풀겠습니다. 18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꼭 지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 G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A를 출발해서 G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정육면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 B, C, D, E, F, G, H. A에서 G로 가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단 한 번 지나간 꼭지점 다시 지나지 않는다. 조건은 이것만 붙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갈 수 있고, A에서 D로 갈 수 있고, A에서 E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3번이라고 하고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 A에서 B로 가서, 자, 이제 B에서 가는 겁니다. B에서 가는데, B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FA는 안 되니까 F하고 C밖에 없죠. 그죠? B는 F하고 C밖에 없습니다. C. F하고 C. 그죠? B에서 F하고 C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F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F하고 C가 있는데, F에서는 G로 갈 수도 있고, 그죠? E로 갈 수도 있죠. G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F에서 이 G로 가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제 E로 가는 게 문제. E에서 문제입니다. E에서 어디로 갑니까? E에서는 A로 못 가니까 H밖에 없죠. E에서는 H밖에 없습니다. H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G로 바로 갈 수도 있죠. 그죠? G로 가서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G로 가지 않고, H에서 어디로? EF로 가는 수가 있죠. 그죠? EF로 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거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G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G로 갔습니다. E로 갔습니다. 자, 이제 F에서 E와 G로 갔는데, E로 가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는 경우. C로 가는 경우 어떻게 될까? C로 가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C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G로 바로 갈 수 있지만, 그죠? C에서 G로 바로 갈 수 있지만, 또 어디로 갑니까? C에서 D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C에서 D로 가는, C에서 B에서 왔으니까, C에서 D나 C에서 D로 가는. G로 가면 끝나는 거고, D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D에서는 H로 가야죠. 그죠? D에서 H로 가야 되는데, H에서 바로 G로 가면 끝나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H에서 G로 가면 끝나고, 그죠? D에서 H로 가면 끝나고, 그 다음에 H에서 G로 가면 끝나죠. H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 아까 어떻게 왔습니까? B에서 C로 왔죠. B에서 C로 와서 C에서 G로 D로 갔죠. D로 가서 H로 갔죠. H로 가서 G로 가는 수도 있지만 H에서 EF로 가는 수도 있죠. 그죠? EF로 가는 수도 있죠. EF, G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총 6가지죠. 그죠? 여기서 G로 가면 끝나고 여기서 H로 가면 2가지, 이런 2가지 있으니까 총 6가지가 됩니까? 자, 그러면 잘 봅시다. A에서 B로 가서 B에서 C, CF, 그죠? C에서 다시 D나 G로 가는데, D로 가는 경우 H로 와서 다시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F로 와서 F에서 G로 가는 경우 있죠. F에서 EH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오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죠. 5, 6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6가지입니다.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도 6가지죠. A에서 E로 가는 경우도 6가지에서 총 몇 가지입니까?
18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5번입니다. 6 퍼미테이션 2R 플러스 1 적거나 같다 4 곱하기 6 퍼미테이션 2R. 자, 이거를 풀어라. 자연수 R에게 쓰고 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n 퍼미테이션 R은 어떻게 됩니까? n-R 팩토리아분의 n 팩토리아죠, 그죠?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6-2R 플러스 1 팩토리아분의 6 팩토리아죠, 그죠? 적거나 같다 4 곱하기 이건 어떻게 됩니까? 6-2R 팩토리아분의 6 팩토리아가 되죠, 그죠? 자, 그럼 6팩토리아가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는 6-2R-1 팩토리아가 되고 분의 1이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건 4 곱하기 이건 어떻게 됩니까? 6-2R 6-2R 팩토리아분의 1이 되죠. 자, 다시 씁니다. 이거는 6-2R-1 팩토리아가 되고 1이 되고 이거는 4가 분자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6-2R 곱하기 6-2R-1 팩토리아죠, 그죠? 자,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네. n 팩토리아는 n 곱하기 n-1 팩토리아하고 같죠, 그죠? 이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아는 5 곱하기 4 팩토리아하고 같죠, 그죠? 이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고 6-2R은 4보다 적거나 같다. 따라서 2R은 크거나 같다. 이거 넘어가니까 2. 따라서 R은 1보다 크거나 같다. R은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그런데 n 퍼미테이션 R이 정의되려면 R은 n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6은 2R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은 2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건 2R은 어떻게 됩니까? 적거나 같다 5니까 R은 2분의 5보다 적거나 같다. 여기서 R은 어떻게 됩니까? 3보다 적거나 같다. 3보다 적거나 같다, 2분의 5 적거나 같다, 2분의 5보다 적거나 같다죠. 따라서 R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적거나 같다니까 R은 뭡니까? 2하고 2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R에게서는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6번입니다. (186번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인형이 2개가 있습니다. 인형 A 인형이 있고 B 인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셔츠와 바지를 입힙니다. 셔츠와 바지. 그러니까 A형에도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B인형에도 셔츠와 바지를 입힙니다. 바지입니다, 바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바지, 요거 셔츠죠. 위에가 셔츠고 밑에가 바지죠, 그죠? 위아래 입힌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셔츠와 바지가 각각 3개씩 있답니다. 종류가. 셔츠도 뭐 A1, A2, A3가 있고 바지도 B1, B2, B3가 있다. 3종류가 있다. 근데 한 인형에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 입히지 않는다. 여기에 만약에 셔츠와 바지, 여기서 A1을 입혔으면 여기는 A1을 입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서로 다른 바 입힌다. A 인형의 셔츠와 바지 색은 서로 다르게 정하고 바지와 색깔은 셔츠와 바지 색깔은 서로 다르게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B 인형 셔츠와 바지 색은 서로 다르게 정한다. 이 게임에서 두 인형 A, B에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그 결과는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 수능 시험 문제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셔츠와 바지, 그러니까 A형과 B형에 A형에서
한 종류 셔츠 입었으면 B는 그걸 입힐 수 없습니다.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입었으면 B가 B가 입어서 A가 못 입어. 서로 다른 걸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색깔은 아닙니다. 색깔은 셔츠와 바지를 A가 선택하게 돼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건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색은 A와 B가 색을 서로 같은 셔츠를 입는 건 상관없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색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셔츠와 바지, A장의 B장 셔츠와 바지는 서로 다른 걸 입혀야 되고 셔츠와 바지 색깔도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고 A와 B의 셔츠와 바지 색깔은 같아도 무방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A장의 셔츠를 고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B장은 두 가지밖에 없죠. 왜? 여기서 하나 했으니까. 바지는 어떻게 됩니까? A장의 바지는 세 가지가 있죠. B장 바지 두 가지밖에 못 입히죠. 그죠? 자, 색깔입니다. 이제 색깔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색은 빨강색과 그린, 레드와 그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셔츠의 색깔을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죠. 그죠? 근데 셔츠의 색깔을 바지에 못 쓰니까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되죠. 색깔은 A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죠. 셔츠와 바지 모양은 다른 걸 입었지만 A하고 색깔은 이것도 두 개를 고를 수 있죠. 두 가지 하나. 여기서 하나 골라서 바지 서로 다르게 되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죠?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6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144가 됩니까? 144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됩니다. 자, 이제 187번입니다.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5명, 선생님이 2명 있습니다. X, Y라고 합시다. 다 다르죠, 그죠?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남학생도 서로 이웃, 여학생도 서로 이웃. 몇 가지가 있느냐. 선생님은 이웃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많이 알죠, 그죠? 이웃한다는 말은 묶어라 그랬죠. 이웃하는 말이라고 묶어라. 그러니까 A, B, C 남학생을 하나로 묶고 여학생 1, 2, 3, 4, 5를 하나로 묶고 X, Y 선생님 따로 하면 총 몇 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4팩토리아 하죠, 그죠? 여학생 서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3팩토리아. 남학생? 여학생 바꾸는 방법이 있죠? 5팩토리아. 이게 답이죠, 그죠? 이건 얼마입니까? 24에다가 6에다가 120이죠. 이거 계산하면 17,280까지가 있습니다. 17,280까지입니다. 자, 이제 188번입니다. 레인보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몇 개 옵니까? 둘, 셋, 넷, 5개 오겠죠. 그죠? 양 끝에 모음. 근데 모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음은 A와 I와 O밖에 3가지밖에 없죠. 그죠? 자음은 나머지 4개. 그죠? R과 N과 B와 W. 그죠? 4가지. 자, 양 끝에 배치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양 끝에 배치하는 방법은 2가지죠. 그죠? 2가지인데 3개에서 2개를 뽑아서 배치하면 되죠. 그죠? 얼마입니까? 6가지가 있죠. 가운데 2가지 배열을 하면 몇 개 남습니까? 5가지가 남죠. 5가지 배치하고 5팩토리아죠. 그죠? 그래, 결국은 어떠하니까 6 곱하기 5팩토리아니까 6 곱하기
120이 720이 됩니까? 720이 됩니다. 6 곱하기 120이니까. 자, 이제 189번입니다.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B와 E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문자가 들어있다. B와 E 사이에 적어도 하나 문자가 있다. 있는 경우의 수. B와 E 사이. B와 E 사이에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B와 요 사이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적어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있을 수 있고, 네 개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적어도라는 말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사건으로 해결하라고 했죠. 적어도. 적어도가 있으면 이 사건은 여사건으로 해결해라. 적어도 하나가 있다. 이 말 어떻게 합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뭐? B와 E 사이에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면 되죠. 그죠? 하나도 없는 경우. 자, 그럼 B와 E를 하나도 없는 경우는 B와 E를 묶으면 되죠. B와 E를 묶고, 그죠? 나머지 B와 E를 뺀 A, C, D, F. A, C, D, F. 그죠? 이 5가지를 일렬로 배열해야죠. 그죠? 그럼 5팩토리하고 B와 E를 바꿨으니까 2에서 240까지가 있죠. 그죠? B와 E를 묶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넣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 전체의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팩토리아죠. 그죠? 전체의 경우에서 6팩토리아입니다. 따라서 6팩토리아에서 뭘 빼? 240을 빼면 되죠. 720에서 240을 빼면 720에서 240을 빼면 여기 208이 되죠. 480입니까? 답은 48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190번 문제입니다. (190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습니다.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86번째 오는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를 구하시오. 마지막 문자를 구하시오. 자, 이거 사전식 수열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선 사전식은 뭡니까? A, B, C, D 순서대로 가는 거죠. A, B, C, D, F, G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A 단어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A 단어로 시작하기 다 끝나면 B 단어가 오고, B 단어 시작하는 단어가 다 끝나면 C고,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을 사전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5개를 배열하는데 첫 번째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뒤에 4개가 있으니까 A 맨 앞에 두고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4팩토리아가 있죠. 그죠?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B로 오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까? 이것도 몇 가지? 4팩토리아에서 24가지가 있죠. 그죠? 자, C가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C가 오는 경우도 4팩토리아에다가 24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몇 가지입니까? 3, 4, 12, 3, 1은 6, 72가지가 있죠. 72가지가 있죠. 몇 번째입니까? 86번째. 그렇죠. 총.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D로 오죠. D로 시작하는 거죠. 자, 72가지. D로 시작하면 DA로 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해서 3팩토리아니까 6가지가 있죠. 3팩토리아 86입니다. 86. 그 다음에 DB가 있죠. 그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해서 이것도 몇 가지입니까? 3팩토리아에서 6가지가 있죠. 두 개 더 얼마입니까? 12가지죠. 두 개 더 얼마입니까? 몇 가지가?
84. 84가 되죠. 86이니까 여기서 다 두 개죠. 두 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DC죠. 그죠? DC. DCA 오죠. 그죠? DCA가 오고 남는 게 DCA니까 DCA니까 B가 남죠. 그죠? B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B가 오면 되죠. 그죠? 요게 85번째, 요게 86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86번째 오는 숫자는 뭡니까? D, C, A, E, B가 되죠. 마지막 문자는 B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사제식 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열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n 퍼미테이션 r은 n-r 팩토리아분의 n 팩토리아 있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고 n 퍼미테이션 1은 뭡니까? n이 되고 n 퍼미테이션 0은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아는 n부터 시작해서 n-1, n-2 해서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몇 개를 곱하는 겁니까? n개를 곱하는 게 n 팩토리아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 곱하기 n-1 팩토리아 또는 n-1, n-2 팩토리아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여기서 1 팩토리아는 1이고 0 팩토리아도 우리가 1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구해야 되고 수년에 이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면 이런 수열 말고 뭐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수열 또는 중복 수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확률 통계 와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